자, 1번 문제부터 보실게요. 정적 출력이 11kW, 역률 0.8, 효율이 0.85고요. 3당 유도 전동기를 단당 몇 개 두 대로 V 계산을 운전하는 경우에 한 대 용량은 몇 kVA 이상의 것을 써야 되는지 선정하시오였다는 선정하시오. 그러니까 표준 용량으로 답을 하시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뭐부터 구해야 돼요? 자, 입력부터 먼저 산출해 줍니다. 자, 출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입력이라는 것은 입력 용량이라 할게요. 자, 입력은 자, 출력을 갖다가 자, 뭐로? 바로 역률과 효율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전동기의 입력 용량 요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쓰면 이제 P 값은 11, 그 다음에 역률은 0.8이고요. 효율은 0.85.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갖다 구하면 16.18이 나와요. 16.18 kV다. 자, 이것이 유도 전동기의 입력이 되겠죠. 자, 입력 용량 이게 됩니다. 근데 요놈을 갖다 가지고 V 결선하는 경우에 그러면 V 결선 시 출력은 자, PV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누산 P가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 요 P가 한 대 용량이죠. P1이라 할까요? 자, P1은 누스 3분의 자, PV가 되니까 누스 3분의 16.18. 자, 이렇게 해서 P1 값을 이제 산출해 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얼마 나오냐? 바로 9.34가 나오네요. 9.34 kV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표준 용량은 10을 갖다가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0kV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입력은 효율분의 출력이라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출력을 효율로 나눴고, 그 다음에 kV를 갖다 요거 찾아야 되니까 킬로와트를 뭐로? 역률로 나눠준 자,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문제 2번. 자, 문제 2번에 삼상 삼선식 유래선 배전선로의 말단에 늦은 역률 80%인 자, 평형 삼상의 집중 부하가 있어요. 자, 변전소 인출구 자, 전압이 6600V인 경우 부하의 단자 전압을 6000V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자, 부하 전력은 몇 킬로와트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송전단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6600V가 될 것이고 수전단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6000V가 지금 될 거예요. 기지값, 주어진 기지값이 지금 이렇죠. 자, 이때 부하 전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한 선당 저항은 1.4ohm이고 전선 한 선당의 리액턴스는 1.8ohm이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선로정수, 그 기타의 선로정수는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을 가지고 식 유도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있죠. 보시게 되면 저항이 있고 리액턴스가 존재하는 이런 선로인데 이게 1.4ohm이고요. 자, 여기가 1.8ohm이랍니다. 이때 송전단이 6600V, 자, 수전단이 6000V가 됐을 때 부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하에서의 소모되는 전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요 부분에 의해서 전압 강화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압 강화라고 하는 것은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의 수전단 전압으로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삼상회로이다 보니까 자, 벡터적인 해석에 의해 루트 3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의 X의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을 것이며 또는 이 부하에 흘러들어가는 이 부하 P는 루트 3배의 VI 코사인 세타이고 이때 전류 I는 루트 3배의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이다 보니까
이걸 이 전류에다 대입해서 풀어보시게 되면 VR분의 P에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다라고 하는 자,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유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이 전력을 구해야 되니까 이게 전압강하 2입니다. 그럼 전압강하라고 하는 것은 얼마예요? 6600에서 6000볼트를 빼니 얼마가 나와? 600볼트가 우선 전압강하예요. 그러면 여기 P 전력을 구하라고 있으니까 전력 P는 R 플러스 X의 자 탄젠트 세타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전압강하와 수전단 전압의 곱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와트니까 그러면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 전압강하는 600이고 자 수전단 전압은 6000이 될 것이며 저항은요 1.45옴이 되겠죠. 1.45옴 플러스 자 리액턴스는요 1.8옴이에요. 자 역률이 지금 얼마라고 했냐? 자 역률이다라고 하는 게 80%예요. 그러면 0.8에 대한 0.6이 되겠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답을 한번 좀 빌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을 보니까 1309.09kW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이 공식을 알고 있냐 모르느냐 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문제 2번은 전압 강화에 관련된 얘기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제일 많은 건 뭐냐면 선생님 한 성당의 저항은 1.3옴이라고 하고 이게 3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저항값과 리액턴스 값을 3배로 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 벡터적인 수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뭐 전력값도 구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전류값도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2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2번 문제를 자 이제 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스폿 네트워크 수전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특징을 4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야, 우리가 스폿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부하가 밀집된 지역에 많이 사용되는 게 이게 스폿 네트워크 방식이에요. 모든 부하가 자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는 얘기죠. 거미줄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스폿 네트워크 방식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무정전. 자, 무정전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장 큰 특징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요? 인축에 대한 감전 사고가 증가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스폿 네트워크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필기 공부하셨을 때 뭐 했습니까? 보호 장치를 설치했었지. 네트워크 프로텍터라고 하는 자 보호 장치를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 되살려서 자 스폿 네트워크 방식이란 뭐냐라고 봤더니 또 우리가 또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변전소가 있어요. 여기에 변전소가 있는데 그 변전소에서 회선이 자 1회선 이상의 어떤 회선이 가고 있다라고 볼게요. 자 1회선, 2회선, 3회선 그 3회선에 대한 자 각각의 변압기에 의해서 자 연결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자 이 부분에 의해서 자 이제 수용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 회선에서의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이 변압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동작시켜야 되면 이 부분에 연결된 이 수용관은 어떻게 돼? 정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머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건전한 변압기 보호로부터 전류를 공급받을 수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무정전으로서 우리가 자 전원을 공급받아서 쓸 수 있다는 게 이게 스폿 네트워크 배전 방식이에요. 그러면 스폿 네트워크 배전 방식이라 봤더니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자 2회선 이상이 되겠죠. 자 2회선 이상의 배전선으로 수전하는 방식으로 배전선의 1회선에서 자, 사고가 발생할 경우일지라도 자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건전한 회선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전류를 수전할 수 있는 자 무정전 방식으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방식이다.
자, 우리는 이걸 스팟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자, 무정전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공급 신뢰도 자, 정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공급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모든 부하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자, 부하 증가에 대한 적응성이 굉장히 좋겠죠. 부하가 증가가 되더라도 자, 나머지 용량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변압기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더라. 자, 그래서 부하 증가에 대한 적응성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팟 네트워크 방식에 대한 개념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작성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걸로 습득하고 암기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자, 문제 3번 스팟 네트워크 배전 방식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주어진 논리의 출력을 입력 변수로 나타내고 이 식을 AND, OR, NOT 소자로만 논리로 바뀌어서 논리식과 논리를 갖다 그리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이제 논리식을 써서 요걸 한번 바꿔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 B, C에서 얘가 5어죠. 그러니까 3입력 5인데 앞에 요 낫이 있으니까 3입력 노어가 되는 거죠. 얘는. 자, 요것도 3입력 노아. 그 다음에 요것도 3입력 노아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3입력 노아로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럼 요거 합수를 갖다 한번 바꿔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부터 한번 불러봅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바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죠. 요거는 D 플러스 E 플러스 F의 자, 요거의 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자, 플러스 G에다가 전체 자, 바 요렇게 되겠네요. 나시니까 요게 바로 뭐다? X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요 놈을 갖다가 요 놈을 스몰 a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을 자, 스몰 b라 하고 요거를 자, 스몰 c라 하고 이렇게 한번 놔봅니다. 그러면 자, a 플러스 a 플러스 그 다음에 자, b 플러스 c가 되겠죠? 이렇게 끝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를 갖다 하면 A바, B바, C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 형태를 요 형태로 바꿔주자는 얘기예요. 자, 바꿔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바의 바가 되겠죠. 그죠? 자, 도트 D 플러스 E 플러스 F에다가 자, 바에다가 바가 되겠고요. 도트에다가 G의 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트에다가 자, 이거 없어지겠죠? D 플러스 E 플러스 F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G의 바 이런 식으로 아주 간략하게 자,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 자, 논리식은 이렇게 나왔고요. 요 놈을 위해서 논리를 갖다가 또 그리시오라고 이렇게 자,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그리면 되겠군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이렇게 AND가 되겠고 D 플러스 E 플러스 F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G의 바예요. G 바. 자, X.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표현이 자, 되겠네요. 아. 5호로 그려야 되는데 다인대로 그렸군요. 자, 5화죠? 5화로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5화 2개, AND 하나, NOT 하나. 자, 이렇게 AND 5와 NOT으로 자,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플러스니까 5화, 플러스니까 5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곱하기 AND. 그죠?
자, 그래서 4번 문제는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이런 식으로 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전체 부정은 A바 B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A, B의 전체 부정은 A바 플러스 B바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4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완전확선상에 조명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단 조명기구의 전광속은 18,500이다. 첫 번째, 광원의 광도를 갖다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광도는 완전 확산형의 조명기구니까 요거는 이제 구광원을 보고요. 자, 광도 I는 4파이 분의 F.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4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얘가 주어진 게 광속이 18,500이니까 자, 바로 이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자, 이것이 1472.18이 나오네요. 자, 간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완전확선성이면 입체각이 4파이가 되니까 구광원과 마찬가지로 이건 입체각이는 오메가 4파이분의 F 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A점에서의 수평면 조도 갖다 구하시오 이렇게 모았어요. 여기서의 수평면 조도 모았어요. 여기서 A점에서 우리가 보통 수평면이라는 것은 어디를 갖다가 자, 이렇게 벽을 향하는 조도가 되겠죠. 자, 벽면을 향하는 조도가 된다. H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가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타가 광원 기준인데 요 문제상은 요거를 갖다 기준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자,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이제 사인 세타가 자, 표현이 되겠죠. 그죠? 여기 각도를 잡으면 이렇게 되는 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를 갖다 기준 잡으면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원래는 여기잖아요, 이거. 각도일 때. 그죠? 그래서 자, EH는 R제곱의 I에다가 자,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잡아놨는데 여기가 아니고 이게 아니라 여기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자, R제곱의 I에다가 요거 사인 세타 형태로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 코사인의 자, 9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죠? 90 마이너스 세타로 자, 표현했지만 실제 크기는 자, 바로 뭐다? 사인 세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그래서 자, 넣어봅니다. 자, 여기 R이 얼마냐? 6하고 8이니까 이건 10 나오겠잖아요. 근데 자, 그래서 표현하다 하면 R 그냥 구할까요? 노트에다가 자, 6의 자승에다가 8자승이면 요건 10이다. 그래서 여기다 그냥 자, 10을 집어넣고요. 자, 요거분에 I 값은 구했으니까 1472.18. 자, 구했죠? 그 다음에 코사인의 90 마이너스 세타는 즉 사인 세타 얘기하는 거. 자, 그러면 10분의 6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 기준이고 항상 여기 기준이고 코사인 세타가 수평면인데 각도를 여기다 줬기 때문에 사인 세타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90 마이너스 세타로 자, 표기를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 계산하니까 요 결과치가 자, 얼마가 나오냐면은 8.83이 된다라는 얘기죠. 8.83. 자, 그래서 8.83 룩스 이런 식으로 자,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자, 그런 내용의 문제겠죠. 거의 대다수가 세타가 0인데 이 문제는 희한하게 여기에 이렇게 왔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세타다 그러면 바로 코사인을 하면 되고 여기 있으면 이제 사인 세타 형태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6번입니다. 자, 문제 6번을 보시게 되면 그림과 같은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용량으로 자, 하여야 하는지, 자, 몇 킬로볼트 암페어로 하여야 하는지, 자, 변압기의 표준 용량에서 산정하시오라고 했어요. 보니까 자, 이 변압기의 용량을 산정하라고 했고 그 변압기에는 자, 부하가 전등 전력, 일반 동력, 하절기 냉방 동력, 자, 동절기, 자, 냉방 동력이 있습니다. 그때 종합 부하 이용률은 90%이고 각 부하군의 부등률은 1.35예요. 부등률은 1.35가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부등률은 1.35가 됩니다. 변압기의 최대 부하의 15% 정도의 여유도를 갖는 용량으로 하고요. 자, 변압기의 표준 용량은 요 부분에 의해서 답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뭘 가지고 우리가 변압기의 용량을 산정을 해야 될지 그것부터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죠. 뭐 어떤 거부터? 그렇죠. 여기에 부등률이라고 하는 팩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부등률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등률을 이용한 변압기의 자, 용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부등률 곱하기 역률을 자, 조건을 보니까 각 부하가 가지고 있는 설비 용량과 자, 이제 수용률이 자, 있으니까 설비 용량 곱하기 자, 수용률에 자, 비로소 구하면 되겠고 자,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여유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15%의 여유를 줘야 된다. 1.15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자, 각 부하가 가지고 있는 최대 전력의 합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전등 동력이 되겠죠. 자, 전등입니다. 자, 전등은 100kW 곱하기 0.7 그러니 70kW가 될 것이고 자, 일반 동력이에요. 자, 일반 동력이에요. 일반 동력은 250kW 곱하기 자, 0.5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잠깐 제가 답을 빌려서 본다면 여기가 125kW가 돼요. 125kW가. 자, 그다음에 이제 하절기 냉방 동력과 동절기 난방 동력이 있는데 자, 우선은 하절기 냉방 동력은 140kW 곱하기 0.8이에요. 그래서 구해 보니까 얼마? 112kW가 나올 것이고 자, 동절기에 자, 난방 동력은 자, 60kW 곱하기 0.6 그러니까 36kW가 나올 건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하절기에 냉방 동력이 있고 동절기에 난방 동력이 있는데 이걸 동시에 우리가 같이 사용하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 하절기의 냉방 동력과 동절기의 난방 동력 중에 크기가 큰 자, 하절기의 냉방 동력을 우리가 기준으로서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해 보니까 얼마가 됩니까? 70kW 플러스 125kW 플러스 110kW. 자, 더해 보면 이게 얼마냐? 112를 더해 보면 7이 될 것이고 237이 되고 그러면 여기는 307kV, 7kW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게 되면 307kW를 자, 부등률은 1.3이고 자, 역률은 0.9가 되겠죠. 곱하기 1.15 계산기를 눌러 보니까 이게 얼마 나와요? 290.58 290.58kV 암페어가 나오더라. 자, 고로 자, 표준 용량에 의거 자, 290.58을 수용할 수 있는 게 300이니까 자, 표준 용량에 의거 자, 변압기 용량은 300kV 암페어짜리를 선정을 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시험 문제 출제가 자주 됐던 문제 중에 또 하나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셨던 게 이런 부분이 될 거라고 보여요. 하절기에 냉방 동력이 있고 자, 동절기에 난방 동력이 있는데 이 두 동력에 대한 어떤 설비 용량
자, 이 최대 전력을 더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이 중에 우리가 동시에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두 용량 중에 가장 큰 부하를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6번 문제. 자, 이제 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진공 차단기의 특징을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진공 차단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차단기,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소호 매질에 따라서 진공 차단기, 가스 차단기, 자, 유입 차단기, 공기 차단기, 자기 차단기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고압에서 사용하는 건데 그 특고압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V12. 자, 진공 차단기가 되더라 이거야. 그럼 이 진공 차단기는 어디서 많이 사용을 할까요? 그렇죠? 수변전 설비에서, 수변전실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이 다음에 우리가 또 사용을 또 많이 하는 차단기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육불화 유황가스를 가지고 있는 자, G12 가스 차단기를 많이 쓰겠죠. 자, 이 부분은 어디서요? 변전소에서,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진공 차단기에 대한 특징을 쓰랍니다. 그럼 진공 차단기라고 하는 것은 고진공 상태에서의 자, 아크를 소홀하기 때문에 차단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또한 차단 시간이 짧죠. 우리가 차단기의 차단 시간이라고 하면 뭐예요? 트리코일 여자로부터 아크 소흡 시간, 개극 시간에서부터 아크 소흡 시간, 차단기의 차단 시간은 3Hz에서 8Hz 영역인데, 자, V12는 대략 3Hz 정도가 되죠. 그래서 차단 시간이 짧다. 그다음에 차단기 자체가 그렇게 규모가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형 경량이다. 그다음에 수명이 길고 보수가 거의 불필요하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진공 차단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에 꼭 기억을 해두시고, 참고로 자, 진공 차단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장점을 보니까 차단 시간이 매우 짧아요. 짧고 성능이 자, 차단 성능이 주파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더라 이거예요. 왜? 고진공 상태에서 차단을 하기 때문에 접점 소모가 작고요. 개폐 수명이 길고 소형 경량으로 다단 적재가 가능하고요. 완전 자, 고진공이니까 완전 밀봉형이므로 안전하면 소음도 적겠죠. 화재 위험성이 없다. 왜? O12 유입 차단기처럼 절연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없다. 단점으로는 아크 재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류가 흘러 들어감으로써 도중에 이렇게 전류가 절단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이 되냐? 개폐 서지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개폐 서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서지 흡수기라든지 개폐 저항기를 설치를 하죠. 진공도의 열압 판정이 곤란하다. 진공도의 열압 판정이 곤란하다. 열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부적이나 어떤 외부적인 원인에 의거해서 어떤 수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떤 등등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절연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열압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열압 판정이 굉장히 곤란하겠죠. 왜? 고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상태를 보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열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공 차단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공 차단기도 공부를 했으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차단기, 가스 차단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찾아서 공부를 하실만 하시겠죠. 자, 이해되시겠죠? 자, 8번 문제 봅니다. 공급면압기 2차 측 단자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 공급을 받고 있는 경우는 인입선 접속점에서 최원단 부하에 이르는 전선의 길이가 60m인 경우 전압 값을 쓰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요거 저압으로 수한 경우는 이제 조명은 3%, 기타는 5%가 되고, 고압 이상일 때는 이제 6%,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특히 이 부분은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해설에 있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중요해요. 전압값. 자, 이제 문제 9번입니다. 자, 문제 9번을 보시게 되면 태양광 발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태양광에 대해서 나왔죠.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지나다니시다 보면 태양광 판넬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건물 위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땅 위에서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런 태양광 판넬, 이걸 모듈이라고 하죠. 그 모듈의 집합체를 우리는 이거 어레이라고 하는데, 자, 이 어레이를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태양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자, 태양이 뜨면 태양이 떠가지고 이 태양광의 전지판을 비추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가 됩니까? 발전이 되는 거죠. 발전이. 이걸 우리는 태양광 발전 설비라고 하는데 태양광이 뜬다 해가지고 우리가 24시간 내에 발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태양광이 발전되는 태양광이 떠서 우리가 해가 떠서 태양이 떠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한 4시간 정도, 한 3, 4시간 정도 발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은요. 자, 그때 그 태양광 발전의 장점을 4가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규모가 작은 것부터 작을 수도 있고요. 어떤 또 태양광 발전소가 굉장히 규모가 큰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규모에 관계없이 발전 효율이 항상 일정하고요. 그렇죠? 아까 운영되는 시간이 몇 시간?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운영이 된다라고 했어요. 태양이 쪼이는 곳이라면, 태양이 비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설치할 수 있고 보수가 굉장히 용이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원이 반영구적이다. 그렇죠. 왜? 태양 빛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자원이 반영구적이고, 확산광, 산란광 얘도 이용할 수 있다. 태양을 직접 쓰이면 좋겠지만 그 태양광에 의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태양광을 바로 빛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 비닐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반사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반사되는 빛에 의해서도 뭘 할 수 있다?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의 장점이라고 하는 이 4가지와 그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광의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낮다. 왜? 태양광이 비추는 면적에 비해서 발전하는 그 양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의 에너지 밀도가 낮고, 비가 오거나 해가 뜨지 않았어요. 흐린 날씨에는 발전 능력이 저하하더라. 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에 관련된 문제가 우리가 2019년도에 나오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이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기사, 산업 기사라고 하는 부분이 그 영역에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그다음에 지열, 풍력에 대한 공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격증을 공부하실 때 더 깊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개념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10번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접지장을 측정하고자 한다. 불임에 답하시오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접지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기, 측정 방법 명칭을 쓰시오. 측정 계기는 이제 어스 테스터가 되겠죠. 접지장 측정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 방법은 이렇게 3극을 갖다가 이용해서 접지장을 이용해서 접지장 값을 산출해 주는 거죠. 접지극, 그 다음에 P단자, C단자에서 10m, 10m 상호간에 10m 간격을 띄워두고 이렇게 접지점을 바꿔서 요들 사이 저항과 요 사이의 저항과 요 사이의 저항값을 이용해서 접지 저항값을 산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거는 이제 답을 좀 작성을 하셔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콜라시 브릿지법을 쓰는 거죠. 콜라시 브릿지법을 활용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극 접지 저항을 측정한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접지 2에 제1 보조접지 P, 제2 보조접지 C를 접지하여
접지장값을 측정하려고 한다. 접지장은 몇 옴인가 물었어요. 본 접지하고 P 사이는 여기가 86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92옴 되겠고, 자, 여기 사이는 160옴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접지 저항값은 어떻게? 자, 2분의 1에다가, 자, 바로 R의 2P 플러스, 그죠? 요거 사용하네. 자, R의 2C 마이너스 RPC가 되죠. RPC. 자, 요거 합수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8 사이는 얼마냐? 8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는 자 92가 되고 마이너스 160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갖다 산출해 주면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은 자 9옴이 나오네. 그렇죠? 9옴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더한 값이 얘, 그죠? 이렇게 더한 게 요거, 이렇게 더한 게 요거. 그래가지고 요거 값을 갖다가 다 더해서 산출해서 이제 크기를 뽑아내면 자, 이 공식이 나오는 거죠. 이 공식이.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해설 참조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자, 요거 기준에서 걸치는 거는 더하고 안 걸치는 거는 빼고 해서 자, 2로 나눠준다. 자, 그러시면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반복해서 나올 텐데요. 이런 것들은 뭐 틀리면 안 되는 자, 그런 내용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11번입니다. 자, 문제 11번. 그림 같은 삼성삼선식 220V의 순 회로가 있다. H는 전열 부하이고 M은 전동계예요. 전동계의 역률은 0.8의 전동계이다. 이 그림을 보고 당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전열 부하의 역률 코사인 세타는 1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 1번을 볼까요? 저압 수전의 삼성삼선식 솔로의 경우에 설비 불평형률은 몇 프로 이하여야 합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삼성삼선식인 경우에는 설비의 불평형이 몇 프로 이하일 때, 30% 이하일 때 이걸 양호한 설비로 보는 거고 30%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이걸 그렇죠. 불량이다라고 보는 거지. 만약 이게 단상 3선식이에요. 삼상 4선식입니다. 그러면 몇 프로예요? 40%가 될 것이죠. 그래서 삼상 3선식은 자, 몇 프로 이하일 때 30% 이하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자, 설비의 불평형률은 자, 몇 프로입니까? 라고 했어요. 여기에 P점과 Q점이 있는데 P점, Q점은 단선,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계산한대요. 그러면 삼상 3선식에 대한 설비 불평형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아, 그렇죠. 자, 총 부하 설비 용량의 합계 3분의 1 값을 자, 각 성간에 접속되는 최대와 어떤 최소의 자, 부하의 차에 대한 백분율 값으로서 우리가 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우선은 P, A, B 사이에 선과 선 사이에 걸린 자, 부하의 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열기는 1분의 2가 될 것이고 전열은 역률이 1이라고 했잖아요. 자, 킬로볼트 암페어의 단위인데 자, 킬로볼트 암페어는 킬로와트를 역률로 나눠준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역률은 1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표현을 잘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킬로와트가 있죠. 플러스 자, 3킬로와트의 역률 1로. 그 다음에 전동기는요. 플러스 전동기는 0.5킬로와트인데 역률이 얼마예요? 0.8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이 부분이 5.63kV 암페어가 나올 것이고 자, 이제 PBC입니다. PBC예요. 자, B와 C 상에 걸려 있는 자, 부하는요. 전열기 3kW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1.5kW짜리가 존재하네요. 1.5kW짜리. 자, 그다음에 전동기도 존재하죠. 플러스 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자, 전열기가 지금 1kW짜리가 존재한 거죠. 1kW짜리가. 자, 그러면 여기는 역률이 0.8이 돼야 돼요. 맞죠? 자, 그러니까 얼마예요?
5.75가 되겠죠. 5.75 kVA. 왜냐하면 전동기는 역률이 0.8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CA 단자. 자, CA는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전열기 3kW 전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kW의 전열기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4kVA가 되겠네. 그러면 삼선식에 있어서의 자, 설비 불평형률은 총 부하의 합계. 총 부하는 5.63 플러스 5.75 플러스 4에 자, 곱하기 3분의 1 값이고 최대와 최소의 차가 되겠죠. 5.75 마이너스의 4에 대한 자, 100분의 값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얼마 나오냐? 34.15가 나와요. 34.15%가 나오더라. 그러면 자, 이 부하는 지금 어때요? 30% 이하일 때가 양호한 설비인데 자, 설비 불평형률을 구해봤더니 34.15%가 나오더라. 이건 지금 불량이 됐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이해를 했었고 자, 2번 문제. 자, 이제 3번 문제예요. PQ점에서 단선이 되었다. 자, 여기에 단선이 됐고 여기가 단선이 됐다라고 보시게 되면 자, 용량이 뭐만 존재합니까? 그렇죠? 자, 이 부분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 이렇게만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여기에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에 대한 전열기와 전동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란 얘기죠. 자, 이때 설비 불평형률을 구해 보래요. 그러면 이때 설비 불평형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PA 비는요. 여기도 1분의 2kW 전열기니까 그다음에 전열기 1분의 3이 될 것이고 전동기 0.5에 대한 0.8이면 될 거예요. 자, 똑같이 얼마나 나왔어요? 5.63이 나왔어요. 5.63 kVA. 자, BC입니다. BC는 자, 전열기 3kW 전열기 1.5kW짜리 전열기만 있네요. 그럼 여기는 4.5 kVA의 용량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A는요. CA는 이거 하나만 존재하죠. 그러면 여기는 3kW 전열기 3kVA짜리가 돼서 총 부하 용량의 합계 5.63 플러스 4.5 플러스 3에 대한 3분의 1 값이고 자, 최대 5.63에서 자, 최소 3kVA짜리를 뺀 100분율 값. 자, 계산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 이게 얼마나 나오냐라고 봤더니 60%가 나온대요. 60%. 자, P점과 Q점이 단선이 되어도 이 설비는 어떻더라? 불량이더라. 양호하지 않더라. 보시면 되겠죠. 왜? 삼선식에서는 몇 프로? 30% 이하여야지만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양호한 설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다 불량이다. 양호하지 않은 설비다. 자, 이렇게 또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비 불평형률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3당 유도능계 기동회로이다. 무접점 회로 갖다 보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회로들 완성하고 논리식을 쓰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논리식부터 한번 자,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MC. 여기서 지금 PB1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는 MC가 되겠죠. 그러니까 PB1 플러스 MC에다가 자, 요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PB2의 바가 자, 곱하기가 되겠네요. 자, PB2의 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에는 MC죠. 자, GL은요. GL은 MC의 B접점이죠. MC 바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냐면 MC A 접점에서 R이 점등되고 MC B 접점에 의해서 GL이 점등 소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전원인가 하면 GL 점등했다가 MC가 여자 되면 GL은 소등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 GL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원 표시등이라고 그래요. 또는 정지 표시등.
자, 그 다음에 RL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얘는 자, 운전 표시등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RL은 운전 표시등, GL은 전원 표시등. 예, 그런 부분이니까. 자, 그럼 요거 가지고서 회로를 한번 자,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은 여기다가 자, PB1이 되겠죠? 자, PB1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정지 버튼이 하나 있어요. 정지 버튼. 자, PB2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 유지가 들어가겠죠? M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자, MC라고 쓰고 MC라고 하고서 이렇게 전원 표시. 그 다음에 MC하고 RL이니까 자, 요거는 여기다 이렇게 그려대고 별도 따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렇게 해서 RL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MC 접점을 따로 써서 이렇게 RL로 자,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B 접점을 써야 되겠죠? 요거는 GL 램프다. GL은 이렇게. 자, 이런 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논리식 다 작성했고, 그러니까 이런 데 부분도 이제 뭐 틀리면 안 되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택이죠. 자, 이거와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도 되고, 요게 이렇게 없어도 되고요. 요거다 그럴 것 같으면 요걸 갖다 지우고, 자,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번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제 13번 문제를 봅니다. 부하의 역률 계산에 대한 다음 문에 답하셔야 돼 있어요. 첫 번째, 역률을 계산하는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역률을 갖다 계산한다는 얘기는 부하와 콘덴서를 자, 병렬로 설치하는 거죠. 설치하고 자, 부하에 진상 전류를 자, 공급해서 무효 전력을 감소시키는 거죠. 감소시켜 역률을 자, 계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역률 갖다 계산하는 원리인데 자, 부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하가 자, 전동기 부하, 전동 부하니까 R하고 L 이렇게 RL 부하, 자, 지상 부하입니다. 여기다가 병렬로 콘덴서를 이렇게 달아준 거예요. 콘덴서. 자, C를 달아줬죠. 그러면 여기에 흐른 전류, 자, 여기에 흐른 전류,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른 전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벡터를 갖다 그리게 되면 전체 전류가 되겠죠. 전체 전류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 플러스 제2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그 다음에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의 자, 합으로 이렇게 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다 빼고 갈까요? 이렇게. 자, 요 세 전류 합인데 얘를 갖다 다시 표현하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콘덴서에 흐르는 거는 이제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자, IR에다가 플러스 J에 IC 마이너스 IL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이제 벡터도 갖다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저항에 흐르는 전류. 요거는 IR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요게 코일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갖다가 반대로 이렇게 자,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자, 이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근데 요 콘덴서가 없을 때는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무여분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여분 자체가.
처음에 이만큼이었다가 자 콘덴서를 갖다 여기다 달아주면 콘덴 달아주면 이만큼으로 무효분이 주는 거죠. 그래서 역률을 개선을 시킨다. 이게 역률 개선 원리고요. 자, 두 번째, 부하 설비의 역률이 떨어진 경우에 수요원가가 볼 수 있는 손해가 어떤 거냐. 그 역률이 떨어지면 일단은 전기 요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는 전기 요금이 증가한다. 두 번째는 전력 손실이 커지죠. 전력 손실이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압가가 커진다. 전압가가 커진다. 자, 하나 더 쓰면은 이제 설비의 여유도가 감소한다. 자, 요 중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니까 전기 요금이 증가하고 전력 손실이 커진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어느 공장의 삼당 부하가 30이고요. 역률이 65다. 이것의 역률을 90%로 계산하려면 전력용 콘덴서 몇 kV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자 물어왔습니다. 그러면 자 B에다가 탄젠트에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에 세타 2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뭐가 들어가요? 자 P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P가 30이에요. 30에다가 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역률이 65다. 그렇죠? 0.65가 되고요. 자, 노트에다가 1 마이너스 0.65의 제곱 마이너스. 근데 요거를 90%를 0.9 노트에다가 1 마이너스 0.9의 자, 제곱으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걸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자, 계산해 주니까 자, 얼마가 나오냐면은 바로 20.54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20.54 kVA 값이 이렇게 산출돼서 나온다. 자, 이런 이제 부분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게 13번에 관련된 자, 그런 문제입니다. 역률에 관련된 거는 뭐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충실하게 자,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률 계산 문제가 간단한 것도 있지만 복잡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반복 연습을 통해서 많이 풀어보셔야 풀이 능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그림과 같은 삼성삼선식 배전선로가 있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보니까 송전점에서부터 B점으로 급전선이 있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간선이 되겠는데 1km 떨어진 지점에 10A 전류가 흐르는 간선이 있고요. 자, 2km 떨어진 지점에 20A 전류가 흐르는 간선이 있습니다. 전선 한 가닥의 저항은 킬로미터당 얼마예요? 0.55옴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 문제. 급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여기 급전선에 흐르는 I암페어의 전류가 얼마냐? 그러면 자, 우리는 키르요프의 전류의 법칙에 의거해서 여기 전류를 I1, 여기를 I2, 자, 여기를 I3라고 한다면 자, 급전선에 흐르는 전류 I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로 구하면 된다더라. 그런데 역률을 보니까 역률이 같지가 않아. 그러면 스칼라 해석이 아닌 벡터적인 해석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해봅시다. 벡터적인 해석이니까 자, I1은 10A 전류인데 역률이 얼마예요? 1이니까 10이 될 것이고 보니까 지역률을 기준으로 보시자고요. 당연히 L 성분이겠지. 그러면 플러스 여기는 20이 되고요. 자, 역률은 얼마예요? 0.8이고 마이너스 J의 0.6이 될 거예요. 선생님, 여기가 왜 마이너스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게 된다면 제가 구해볼게요. 전류 I는 임피던스에 대한 전압인데 우리가 임피던스가
예를 들어서 지역률 L 성분이다라고 했을 때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R-J의 리액턴스, R-J의 리액턴스를 계산해 보시게 되면 얼마가 돼요? R 자승 플러스 리액턴스 자승이 ER의 마이너스 J의 EX가 되겠죠. 여기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마이너스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3는요. 플러스 20에 자 0.9 마이너스 J의 루트의 1 마이너스 0.9의 제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해서 풀어보니까 얼마나 나왔어요? 44 마이너스 J의 20.7가 나왔죠. 20.72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그래서 전류의 크기는 자 44의 자승 플러스 20.72의 자승의 제곱근으로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48.63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더라. 그래서 자 급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요? 48.63이 되겠죠. 자 여기는 48.63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는 지금 풀어봤어요. 그럼 이때 전체 선로 손실은 몇 킬로와트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선로 손실 구하랍니다. 그럼 손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선로 손실 자 P는 3배의 I의 자승에 R로 구하시면 되겠죠. 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게 킬로와트니까. 그러면 손실은요. 자 여기서의 손실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의 손실이 있고 여기서의 손실이 있겠죠. 그때 전선 한 가닥의 저항은 킬로미터당 0.5이니까 그 저항값은 거리를 곱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3 곱하기 자 이 급전선은요 48.63이니까 48.63의 제곱 곱하기 킬로미터당 5미니 킬로미터를 곱해 보게 되면 저항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자 저항 0.5 곱하기 3.6이 될 것이고 자 플러스 자 얼마입니까? 여기는 3 곱하기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는 10A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10의 자승 곱하기 1km니까 0.5 곱하기 1이 될 것이며 자 여기는요 2km가 되겠죠. 자 그러면 3 곱하기 20A니까 20의 자승 곱하기 0.5 곱하기 2km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결과가 14.12kW가 나오더라.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손실이라고 하는 게 R제곱의 R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왜 선생님 여기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손실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급전선에서부터 이 B점에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거리에 대한 손실이니까 자,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14번에 급전선에 흐르는 전류와 그 다음에 자, 이 선로에서의 전체 전력 손실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 15번입니다. 답안지의 그림과 같은 수전 설비의 개통도의 미완성 도면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미완성 도면이 있습니다. 자, 이때 개통도가 있는데 개통도를 완성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개통도를 한번 완성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은 달로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피뢰기, 달로기가 있는 피뢰기. 그러면 뭐 A상, 자 여기 B상, 자 이렇게 C상,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고, 자 여기 PT가 있어요. 그럼 PT는 자 여기 전압계에다가 하나, 자 여기 중성선도 하나, 다음에 자 여기에 전력선도 하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PT 차측에 자 2차선에 자 여기 접지 부분에 접지를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파일럴 램프는 뭐 A상이 하든지 B상이다 하든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A상에다가 연결을 시켜도 상관은 없겠죠. 단상이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CT가 있습니다. CT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자, 여기 그다음 이 부분은 가운데다가 그다음에 말단의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키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 부분.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접지 표시가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접지를 어디다가 이제 연결을 시켜줄 것이냐. 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자, 이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선로에 대한 개통도의 연결은 자,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변압기에 대한 결선을 완성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변압기는 지금 자, 삼상 동력용으로서 델타 결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델타 결선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는 R상에다가 하나, 자, 여기는 자, S상에다가 하나, 그다음에 여기는 T상에다가 하나. 그러면 델타는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코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한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끼리 연결을 시킨다 보시면 되면 자, 여기서는 자, 어떻게 돼요? 자, 한 상은 여기서는 자, 이게 플러스면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이고 자,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와서 이 부분에다가 연결을 시켜 주시게 되면 우선은 델타 결선에 대한 결선도가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측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는 R상에다가 자, 여기는 S상에다가 여기는 T상에다가 자, 나머지 자, 여기는 S상에다가 여기는 자, T상에다가 자, 여기는요. 자, 이렇게 와 볼까요? 이렇게 와서 어디다가 R상에다가 자,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겠다. 그러면 결선도가 완공이 된 거죠.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자, 결선도를 그려보시면 이 부분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통도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자, 그려보시고요. 그려보시고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2번 통전 중에 있는 변류기 2차 측 기기를 교체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 사항과 이유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통전 중인 전류가 흘러 들어오고 있는 변류기 2차 측을 기기를 교체하고자 할 때요. 그러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뭘까요? 그렇죠? 2차 측을 단락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변압기 2차 측을 개방을 시키게 되면 뭐가 돼요? 자, 1차 전류가 모두 어떤 전류가 쓰입니까? 여자 전류가 되어서 2차 측의 과전압유기 및 절연이 파괴되어 자, 소송될 우려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자, CT요. CT 2차 측이죠. CT 2차 측. 자, 부하가 만약에 이게 전류계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점검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자, 개방을 시켜 버리면 자, 이렇게 개방을 시켜 버리면 여기에 임피던스 값이 얼마? 무한대가 될 거란 얘기야. 그러면 전압은요. 이 두 단자 사이에 걸린 전압은 임피던스에 대한 전류인데 그 임피던스 값이 뭐가 됩니까? 무한대가 되니까 과전압이 걸릴 우려가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점검할 때,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단락을 시키더라 이거야. 단락을 시키게 되면 임피던스가 0. 그러니까 전압 자체는 0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2차 측에 자, 절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2차 측을 개방시키는 게 아니고 자, 점검하고자 할 때,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단락을 시키더라 이거야. 단락을. 이해되시겠죠? 필기 공부하시면서 많이 공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닛 개폐기 DS로 많이 쓰이는 기기의 명칭과 자, 약호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이닛 개폐기 여기 이닛 개폐기 DS 대신에 우리는 뭘 많이 씁니까? 그렇죠? 뭐 표준 결선도에 대한 어떤 주의 사항에 의해서 정해진 거니까 달로기 대신에 뭐 씁니까?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를 쓰죠.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를 사용할 수 있고 자 66kV 이상의 회로에서는 LS 선로 개폐기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인입계팩이 달로기로 많이 쓰이는 기기의 명칭과 자 약호는 뭐 ASS 자동 고장 구분 계팩이가 될 것이고 약호는 ASS가 된다. 단 이 선로가 66kV 이상의 선로가 될 때에는 자 뭐가 된다? 선로 계팩이 LS로 우리가 또 대체를 많이 하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차단기를 진공 차단기로 적용하고 자 몰드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해야 하는 보호기기는 뭐냐? 자 차단기가 이렇게 있어요. 차단기가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V10입니다. V12를 적용하고 자 여기에 변압기를 몰드 변압기를 사용을 했어요. 이때 적용해야 되는 보호기기 아까 V10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진공 상태에서 자 뭐가 발생이 됩니까? 그렇죠? 아크 우리가 전류에 대한 어떤 절단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전류에 대한 절단 현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 거기에서 개폐사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폐사지를 자 우리가 억제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생긴 자 뭐 설치합니까? 서지 흡수기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죠. 그래서 서지 흡수기를 설치를 하고 이때 서지 흡수기의 위치는 여기 차단기와 변압기 또는 부하 측 사이에 설치가 되는 게 자 이 서지 흡수기의 설치 위치가 된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4번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자, 이제 문제 16번입니다. 그림은 통상적인 단락지락 보호에 쓰이는 방식으로서 주 보호와 후비 보호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자, 도면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주 보호, 후비 보호라고 하는 거 개념이 뭐냐면 여기에 한전선로가 이렇게 있어요. 한전선로가 있고 단로기가 있으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차단기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부하가 있어요. 그러면 한전 입장에서는 주 보호 장치라고 하는 게 단로기가 될 것이고 후비 보호 장치가 차단기가 될 것이며 자, 수용가 입장에서의 주 보호 장치는 차단기가 될 것이고 후비 보호 장치는 단로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사고 전류를 확실하게 자, 차단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 주 보호와 후비 보호 개념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선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고장이 이 지점에서 발생이 됐고요. F1, F2는 고장이 이 지점에서, F3는 이 지점에서 고장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 보호와 우리가 후비 보호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고 전류에 대한 흐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고점이 F1, F2, F3, 자, F4라고 할 때 주 보호와 후비 보호에 대한 다음 표에 가로 안을 채워 놓으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자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가지고는 우리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에 대한 그 표를 보시고 자 여기 회로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사고 전류의 흐름을 잘 보시면 돼요. 한전선로에서 이제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와. 근데 여기서 지금 사고가 발생이 됐대요. 그럼 사고 전류는 이렇게도 흐를 수 있고 자, 이 선로를 타서 이렇게도 흐를 수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사고점 F1점에서의 주 보호 장치는 자, CB와 OC, 자, 과전 CB에 대한 자, 전류를 판단하기 위한 과전류 계정기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주 보호 장치. 그리고 AND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자, OC2와 CB2가 주 보호 장치가 된다. 만약에 이 주 보호 장치가 동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 뭐가 동작을 해야 돼요? CB12와 자, OC12, 자, CB13와 OC13가 자, 뭐 해야 됩니까? 동작을 해야 되더라. 자, 여기서 지금 OC하고 CB하고 같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차단기가 이렇게 있어요. 차단기가 있는데 차단기는 스스로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CT가 존재하고 센서 역할하는 CT가 존재할 것이며 자, 여기에 판단을 하는 뭐가 있냐면 자, 계정기가 있어요. 계정기가 동작할 것이고 이 계정기가 신호를 하게 되면 여기에 트리 코일에 의해서 자, 이제 차단기가 차단이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차단기와 자, 이 과전류 계정기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 놓은 거지.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후비 보호 장치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CB12, CB13가 있어야 된다. 그게 1번 답이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F2점입니다. 자, F2점이에요. F2점에서는 자, 여기서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사고 전류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이 선로를 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사고 전류의 흐름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자, 후비 보호가 뭐냐? CB1과 CB2죠. 왜? 이 선로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고 전류를 차단시켜 버리게 되면 자, 본 선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것이니까 후비 보호는 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 주 보호 장치는 뭐가 되냐라고 봤더니 여기 자, 이쪽으로 올라가는 주 보호 장치 CB8, OC8이 될 것이고, 그렇죠?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CB8이 맞죠? CB3이 되겠네. CB3, OC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주 보호 장치가 이 부분이 되겠죠. CB4, OC4. 자,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RDF 비율 차동 계정기가 있어요. 그럼 비율 차동 계정기니 여기에 붙어도 되고 여기에 붙어도 상관이 없더라 이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2번 답을 작성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F3가 고장이 일어났어요. 그럼 F3에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사고 전류도 이렇게 올라갈 거란 얘기죠. 여기도 사고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만약에 F3에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자, 주 보호 장치는 뭐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요게 주 보호 장치가 돼야 될 것이고 요게 주 보호 장치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후비 보호는요. 후비 보호는 자, 여기서는 이게 주 보호 장치니까 후비 보호는 요게 될 것이고 여기서의 후비 보호는 자, 이게 되겠죠. 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F4예요. F4에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자, 주 보호 장치는 요게 될 것이고 후비 보호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전류의 흐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류의 흐름만 잘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주 보호와 후비 보호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찾을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볼게요. 자, 문제 2번을 보니까 자, 그림의 도면의 별표, 스타표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각 부분의 일사에 대한 명칭을 쓰고 자, 보호 기능 구성사 5, 7의 부분을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로 나누어 자, 표현하시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별표. 이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 부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문제를 봐 보시게 되면 자, 1번은 뭐가 될까요? 1번은 차단기가 될 것이고 자, 여기는 개정기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OCR, 과전류 개정기가 될 것이고 여기는 CT가 되며 여기는 PT가 되겠죠. 계기형 변류기, 계기형 변압기. 그러면 차단기라고 하는 것은 차단기가 실제로 동작을 하는지 안 되는지 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동작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 아까 CT, 자, 여기 CT는 뭐 한다고요? 센서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센서 역할. 그래서 전압 전류를 검출하기 위한 여기는 검출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OCR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판단하겠지. 고장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게 판단부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차단기는 스스로 동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이 부분이 차단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트인데 차단기에서의 어떤 센서 역할을 하는 세트, 자, 계기형 변류기가 있을 것이고 자, 판단을 하는 자, 과전류 개정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장 전류가 맞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 평상시에는 트리코일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지는 않지만 자, 고장 전류가 맞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전류를 흘려줘서 트리코일을 여자시켜 차단기를 차단시키는 방식이 되겠죠. 자, 자가용 전기 설비에 발전 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 수용가에 설치되어야 할 계정기는 어떤 계정기입니까? 자, 계정기 하나하나씩 따져보시면 될 거예요. 자, 발전기에 과부하가 걸리면 동작하는 계정기가 자, 과전류 계정기가 필요할 것이고 자, 우리가 전압 부분에서 보게 되면 발전 시설이니까 전압이 부족하게 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전압이 부족하게 걸리면 동작하는 계정기 부족 전압 계정기가 필요할 것이며
전압이 또 과하게 걸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높은 전압이 들어오면 동작하는 과전압, 자 계정기가 필요할 것이고, 자 이게 교류기다 보니까 뭐 주파수 영역이 있겠죠. 그래서 주파수가 일정해야 되는데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동작하는 계정기, 주파수 계정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뭐 비율 차동 계정기라든지 어떤 차동 계정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 자가용 수용과에 설치해야 될 계정기는 여러분들 생각만 조금만 잘 해보시면 돼요. 과부하가 걸렸냐, 과전류 계정기, 전압 자체가 낮냐, 전압이 높냐, 기존 전압보다 부족 전압 계정기, 과전압 계정기, 교류기다 보니까 주파수 계정기. 자, 그 다음에 뭐 내부에 대한 고장을 보호하기 위한 비율 차동 계정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까지 저희가 문제를 또 다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